반갑습니다. 얼굴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너무 많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좀 약간 쉬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야경을 찍는 날이니까 야경 촬영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대부분 주방에 풍경이 좋아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경 역시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서부터 풀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자체가 약간 드라마틱한 우리 현대 문명이 저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비밀화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장산이라는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촬영한 거예요. 야경의 가장 큰 중점은 뭐냐면, 화면 조금만 키워주세요. 중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뭐라고 하죠? 저거? 자동차의 궤적. 궤적이라고 하죠. 그 궤적을 어떻게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저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노출이죠. 야경 촬영을 할 때 나는 조리개를 얼만큼 조인다? 11, 16, 그 다음에 22. 반응이 없군요. 어쨌든 11이 한 2분 나오신 것 같아서 저도 주로 야경 촬영을 할 때는 10일 정도로 촬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6 이상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나오신 것처럼 화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회절 현상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렌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조리개가 있죠. 그 조리개 큰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작은 조리개 속으로 통과를 하려면 빛이 가서 꺾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어져서 만들어지는 그거를 저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소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막 돌다가 조그만 구멍으로 쑥 들어가려면 꺾여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회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이 조금 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ISO는 대부분 야경이다 그러면 3200으로 확 올릴까요? 물론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야경을 찍을 때 감도를 더 낮춰서 찍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 왜? 셔터 타임을 장 타임으로 가려면 감도가 높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래서 저희는 저 타임에 감도를 사용하고 셔터 스피드를 이제 결정하는 게 문제인데 야경 촬영을 할 때 제일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출을 어떻게 하고 찍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여러 번의 테스트 촬영을 해보고 적정을 잡아낸 다음에 그 적정을 가지고 내가 주변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아웃시킬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얼마로 찍어요? 그러면 30분에 1초에 5.6으로 찍습니다. 아니면 뭐 1분에 11로 찍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해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야경을 찍으러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몇 타임으로 찍을지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출 고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로 가면 주변부가 어두워지고 플러스로 가면 밝아지겠죠. 밝힐 거냐 어둡게 할 것이냐라는 것 역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와서 간단히 일정 촬영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야경을 촬영을 하시는데 제가 뒤에 탑에 예쁜 그림의 그래픽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왔을 때 그래픽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렇게밖에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촬영을 지금부터 조금 나가시면 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경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장 올려놓고 보면 밑에 저희는 주로 그래서 왜 그 부산에 아파트들 많은 해운대 옆에 거기를 찍으려면 바닷물을 퍼서 바닥에다 물을 붓죠. 왜 붓겠어요? 너무 이렇게 딱 자른 야경만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신 사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찍은 거는 아니에요. 약간의 테크닉을 가미했죠. 그리고 어떤 테크닉을 가미해야 우리가 원하는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화이트 바란스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오토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촬영한 화이트 바란스 값을 가지고 왼쪽 편 촬영을 한 거예요. 약간 붉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옆에 가면 저 오토 값에서 좀 더 붉게 촬영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감도를 K값으로 한 8,000 정도로 올렸죠. 그랬더니 좀 더 빨개졌어요. 다시 다음 사진을 보면 이번엔 파래졌어요. 아까 똑같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날 제가 촬영을 할 때 빨간 사진을 찍었는데 파란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진으로 보면 K값을 3200으로 촬영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번 보여주세요. 자, 가장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 곳, 이곳의 색온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색온도를 기준으로 색온도가 내 카메라에 설정한 색온도가 낮게 가면 파란색으로, 높게 가면 붉은색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촬영을 하러 갔어요. 대부분 뭐 석양을 찍으러 딱 갔어요. 갔는데 같이 이제 옆에 카메라를 놓고 사진 찍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막 물어봐요. 어머, 나는 희끄무리하게 나오는데 저 아저씨는 빨갛게 나와. 저 어떻게 한 거지? 그러면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저씨가 딱 뒷짐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필터 됐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은 필터를 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화이트 바란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딱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적정의 색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을 만들고 싶다면 색온도를 밑으로 내리면 되고 빨간색을 만들고 싶다면 위로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데일라이트로 세팅한 카메라를 가지고 카페에 가서 내 여자친구를 딱 찍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붉게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이거의 원리라는 거죠. 이것만 머릿속에 잘 연구해 두시면 어떤 색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구름을 찍은 겁니다. 자, 구름을 찍었는데 구름 색깔이 이럴까요? 약간 노칠 때 찍더라도 이렇게 붉게는 안 나오죠. 과감하게 색온도를 조정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면 다시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데일라이트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일라이트 태양광은 5600 켈빈이죠. 그 켈빈에 6000에서 6200 정도 가격으로 촬영을 하면 약간 파란색과 붉은색이 같이 혼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8000 정도로 올려서 촬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촬영을 하다가 팁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색온도를 8000으로 올리세요, 만으로 올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두려워서 못하세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찍으면 되죠. 왜? 저희들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거죠. 다음으로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거의 석양이 떨어질 무렵에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사진을 왜 놨냐? 색온도 얘기하다가 왜 이 사진을 놨냐? 라면 조금 이따가 보시면 이 사진에 대한 더 다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이제 보면 아까 사진과 지금 사진이 약간 틀리죠. 다시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찍은 거거든요. 색 온도의 차이 잘 보세요. 여기 부분의 색과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자 여기 부분의 색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미묘하게 많게는 5에서 10켈빈 정도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색상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두 장을 비교해서 넘어갔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증거물이 필요하냐. 여기 쭉 보니까 삼각대가 여러 개 이렇게 쫙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삼각대.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릴리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삼각대는 누구나 다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릴리즈가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숨 안 쉬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죠. 그러면 정말 난 답답해. 왜 그러냐면 저희에게 그 릴리즈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셀프 타이머. 그죠? 셀프 타이머는 2초에서 10초까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기종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래서 다 맞춰놓은 다음에 셀프로 돌려놓고 셔터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카메라가 찍죠.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셀프 카메라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어두운 조명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찍으려면 사진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지 않으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욕심나서 찍었는데 흔들렸던 거죠. 왜요? 블럭 저희는 이제 셔터를 누를 때 흔들리는 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블럭 정도만 나와도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는 삼각대도 있고 릴리즈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노출을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노출을 쓰는 방법도 다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게 뭐 있냐면 스피드 라이트를 활용한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보시면 그냥 노멀하게 촬영을 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지나가는 연인이 있죠. 자, 그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앞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컨트롤해주는 친구가 자, 앞장으로 넘어왔더니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보시지 않죠. 그리고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아 진짜? 여기에? 예,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사람이 앞에 지나갈 뿐이에요.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 것들을 저 형태를 어떻게 넣을까?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피드 라이트를 활용해서 한번 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스피드 라이트를 그냥 카메라에 내쳐놓고 한번 뻥 장노출에 셔터를 끊으면 언제 터질까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먼저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 빛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굳이 카메라에 걸어놓고 찍을 필요가 없이 과감하게 빼서 그 다음에 TTL은 과감하게 뺀다는 건 TTL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로 빛의 광량을 조정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손으로 탁 터뜨려주는 거죠. 그게 더 멋있어. 그렇게 해서 찍으면 그 스피드 라이트의 장점을 활용해서 저렇게 지나가는 흘러서 없어버릴 수 있는 상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그 다음 촬영 기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궤적을 찍고 싶어요. 지나가는 궤적.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인물 속에 넣어놓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 조명을
비껴쳐가지고 살짝 뒤로 가지 않고 옆으로만 조명을 주고 사진을 찍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피드 라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다 이렇게 딱 들고 찍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찍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여기 이 사진 한 장에는 여러 개의 테크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세곤도, 그 다음에 궤적을 찍을 수 있는 저타입, 그 다음에 이 친구 얼굴을 살릴 수 있는 스피드 라이트 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궤적으로 찢어지는 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올까요? 저거는 조리개의 렌즈의 구성에서 몇 군 몇 매죠. 몇 군 몇 매의 렌즈를 썼느냐에 따라서 저 갈라지는 불빛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진을 딱 보면 이 친구는 어떤 카메라로 어떤 렌즈로 사진을 찍었구나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저 갈라지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50mm 1.4 렌즈를 가지고 딱 사진을 찍으면 이 갈라지는 모양이 14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스피드 라이트를 2개 쓴 거예요. 양쪽에서. 저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찍은 거죠. 물론 동종기를 같이 쓰면 되게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동종기가 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찍거나 아니면 스피드 라이트와 스피드 라이트끼리는 무선 동조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역시도 스피드 라이트를 활용하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사진을 촬영할 때 스피드 라이트를 카메라에 딱 붙이게 되면 배경을 관장하는 건 무엇일까요? 배경의 용도를 관장하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배경을 관장하는 건 타입,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피사체의 밝기나 농도를 관장하는 건 조리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에 스피드 라이트를 딱 꽂는 순간 배경은 타임이 관장을 하고 앞에 있는 피사체의 밝기는 조리개가 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다시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의 색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스피드 라이트로 얘 버스를 딱 때린 거예요. 때리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달려가죠. 달려가니까 그 저속의 느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응용할 방법이 많죠? 다음 장 넘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타임을 좀 더 내린 거죠. 아까는 핸드로 찍은 거고 지금은 삼각대를 세운 거예요. 어디서 그게 차이가 나죠? 배경을 보면 핸드로 찍은 거와 손으로 찍은 거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궤적을 보면 손과 삼각대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삼각대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스피드 라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 카메라는 선막 동조가 되고 후막 동조가 되죠. 선막은 우리가 맨날 찍는 방법이 선막 동조예요. 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선막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막 동조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넘겨주시면 후막으로 촬영하면 이런 빛, 지나가는 가로등의 불빛이거든요. 불빛을 이거 어떻게 찍는 거냐면 불빛을 후막으로 카메라를 맞춰놓고 걸어가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했더니 걸어가는 이렇게 사람이 걸을 때 울려지는 그 울동감, 이게 그대로 표현되죠. 이거를 활용해서 삼각대 없이 핸드로 후막 촬영을 한번 해보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게 바로 후막 촬영이죠. 아까 선막에서 스피드 라이트를 대고 찍은 거와 후막에서 스피드 라이트를 찍은 거의 차이를 조금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어디 부분에서요? 뒤에 배경에 흘러가는 빛의 느낌. 그래서 운영해서 촬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이거는 빛을 좀 활용해서 좀 약간 대기스럽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촬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촬영하면서 보시면 저 친구가 지금 서 있죠?
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진과 출신으로 사진을 좀 공부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저 티에 캐논 티를 입은 친구들이 있으면 모르실 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돌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붙잡고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촬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그 행사 총 감독과 강의를 진행해 주신 이용기 감독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으로 전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야경 출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앞으로 전체로 다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시에 그 아까 못 보셨을 텐데 레이저 쇼가 지금 남산타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